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기내 수업 1964년 12월 6일 일요일 낮 12시 30분쯤 청와대 본관에서 박 대통령 부부를 태우고 나온 승용차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멎었다. 예총회관 낙성식이 준비돼 있었다. 박 대통령은 중공 테이프를 끊고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준 뒤 다시 차에 올랐다. 차가 세종로로 나오면서 차량 행렬은 달라졌다. 기동경찰대의 모터사이클이 8팔자 대형으로 선도하고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의 좌우로는 경찰의 지붕 없는 지프가 호위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차량 뒤로는 검은색 세단들이 꼬리를 물었다. 시청 앞 덕수궁 모퉁이를 돌아 김포공항에 이르는 주요 도로는 태극기와 독일의 삼색기로 단장되고 공무원과 학생들이 시민들과 어우러져 태극기를 흔들며 박 대통령 일행을 배웅했다. 이륙 30분 전인 오후 1시 10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군악대의 주악이 울려 퍼지며 21발의 예포가 터지는 가운데 정일관 국무총리의 안내로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박 대통령은 각 방송사의 마이크들이 숲을 이루고 서 있는 환송대로 올라갔다. 단상 좌우에는 옥색 치마와 두루마기 위로 은색 밍크 목도리를 두른 유경수와 정일권 국무총리가 섰다. 박 대통령의 뒤로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보잉 707기가 대기 중이었다. 이 비행기는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본, 도쿄, 상용 노선에 취항 중인 여객기였다. 서독 정부가 1등석과 2등석 절반을 비우게 하고 중간에 커튼을 친 다음 한국의 대통령 탑승기로 제공한 것이었다. 2등석 후미에는 도쿄에서 탑승한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창밖에서 진행 중인 행사를 지켜보았다. 박정희는 카랑카랑한 육성어로 인사말을 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와 가장 친밀한 우방의 하나인 독일 연방공화국 리브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독일 방문의 여정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정희는 다음 대목에서는 특히 힘을 주어 말했다. 나는 종전 후의 그 폐허 위에서 더구나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면서 오늘의 위대한 경제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부흥상을 샅샅이 시찰할 것이며 아울러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분발하는 패기에 찬 한국민의 결의를 소개함과 동시에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인사말을 마친 박 대통령은 이호상 국회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조진만 대법원장,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표한 로제 쌍바르 프랑스 대사의 인사를 받고 환송식을 마쳤다. 박 대통령 부부는 공항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던 약 1000명의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비행기로 이어진 100여 미터 길이의 붉은 카펫에 깔린 길을 걸었다. 수행원 24명이 대통령의 뒤를 따라 비행기에 올랐다. 공식 수행원으로는 영부인 유경수를 비롯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동환 외무부 장관, 박충훈 상공부 장관, 김동환 국회 외무위원장, 김성진 공화당 의원, 조윤형 민정당 의원,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최덕신 주독대사, 김종호 합참의장,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순 외무부 의전실장, 조상우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13명이었다. 비공식 수행원으로는 백영훈 중앙대학교 교수, 노석찬 공보부 차관, 박상길 청와대 대변인, 지홍창 대통령 주치, 신동관 청와대 경호과장, 이복형, 이천배 청와대 경호실 경호관, 나은실, 황경분 영부인 비서, 이정섭, 박진석 공보부 사진기사 등 11명, 수행기자단 10명도 2등석에 올랐다. 박 대통령 일행을 태운 루프트한자 항공기는 오후 1시 40분에 김포공항을 이륙했다. 상용 노선에 취항 중이던 관계로 함께 탑승한 민간인 승객들의 중간 기착지를 모두 경유했다. 박정희는 홍콩, 방콕, 뉴델리, 카라치, 카이로, 로마,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본 공항에 도착하는 28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박정희는 외국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로서 외국 여객기의 일반 승객과 합승해야 하는 처지에 대해 느끼는 비애가 남달랐을 것이다. 오후 1시 40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대통령 탑승기는 항로를 일본 규슈 남단 방향으로 잡고 비행했다. 한국 공군의 F-86 세이버기 1개 편대가 제주도 남단까지 호위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서비스로 제공되던 샴페인을 들었다. 자신 때문에 도쿄에서 홍콩으로 직항하지 못한 채 서울까지 들러야 했던 2등석 가림막 뒤에 일반 승객에게도 샴페인 한 잔씩을 돌렸다. 규슈 남단 상공에 도착한 특별기는 정기 항공 노선에 올라 1차 경유지인 홍콩으로 향했다. 일본 상공에서 기내식이 제공됐다. 박 대통령은 유경수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주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당시 조선일보 정치부에서 수행기자단에 참가했던 이자헌 기자의 회고. 2등석에 앉았던 우리들은 가림막 뒤에 일반 승객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 거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다녀온 기자들이 모여 이것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자로 유일하게 수행기자단에 포함됐던 한국일보의 정광모 기자가 물비누라고 설명해줘 모두 실소를 금치 못했죠. 그때는 기자들도 국제적 촌놈들이었고 대통령 일행도 참 초라한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이 밝지 못했습니다. (1964년 12월 6일) 박 대통령 일행을 태운 서독 루프트한자기는 예정보다 10분 늦은 오후 4시 25분 홍콩의 카이탁 공항에 도착했다. 진필식 홍콩 영사 부부가 마중 나와 대통령 부부를 탑승기 밖으로 안내했다. 100여 명의 교포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박 대통령 부부는 홍콩 총독 데이빗 트렌치경의 환영 인사를 받고 공항 귀빈실로 직행했다. 얼마 전까지 주한 서독 대사로 박 대통령의 낭독 준비를 도왔던 칼 빙거 대사가 홍콩 주재 총영사로 전임해와 박 대통령을 마중 나왔다. 오후 5시 5분 홍콩을 떠날 때 박 대통령은 기분이 비로소 좋아지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홍콩을 이륙하자 김성진 공화당 의원을 옆자리로 불러 환담했다. 루프트한자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상공을 통과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방콕 돈무안 공항에 도착한 때는 예정보다 17분 늦은 오후 6시 52분. 장성환 대사와 태국 의전장이 기상까지 올라와 대통령을 영접했다. 트랩을 내려선 박 대통령을 살비타른 태국 국왕대리와 타놈 태국 총리 등 10여 명의 고관, 장성 및 50여 명의 교포들이 환영해 주었다. 박정희가 전날이 태국 국왕의 생일이었음을 축하하자 타놈 총리는 생일 케이크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정희는 환영 나온 교포 자녀들을 일일이 어루만져준 뒤 귀빈실로 향했다. 길고 밋밋한 의자에 타놈 총리와 나란히 앉은 박정희 대통령은 타놈 총리가 권하는 음료수를 마시고 담배를 꺼내 타놈 총리에게 권했다. 박 대통령은 시종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담배를 피웠다. 무척 즐거운 표정으로 타놈 총리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후 7시 38분 방콕을 떠난 특별기는 뉴델리로 향했다. 박정희는 가는 곳마다 자신을 국가 원수로서 예우해주는데 무척 기분이 좋았다. 방콕을 이륙한 직후 박정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를 돌아다니며 일행들과 잡담을 나누다가 맨 뒤에서 셋째 줄에 앉아있던 대통령 통역관 백영훈 교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백 교수가 정치하시니 힘드시죠? 라고 하자 박정희는 정치라는 건 하며 말문을 열더니 의자에 접혀진 테이블을 펼쳤다. 박정희는 성냥을 꺼내더니 그중 하나를 집어들며 정치라는 것은 파워하고 성냥개비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어서 또 다른 성냥개비 하나를 들더니 머니 라고 하면서 먼저 놓았던 성냥개비 옆에 나란히 놓았다. 정치란 이 두 개가 평행하게 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국가라는 기차가 달리는 레루죠. 레루의 한쪽은 권력이고 다른 한쪽은 재벌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안보가 튼튼해지려면 재벌과 권력이 평행선을 그려야 합니다. 힘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재벌이 너무 커서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잃으면 스파크가 납니다.
정치는 돈과 힘의 균형을 만드는 작업이죠. 이어서 박정희는 자신이 혁명 초기에 재벌 총수들을 잡아들였다가 풀어준 이야기를 했다. 박정희는 배경훈 교수에게 재벌에 대한 욕을 한참 늘어놓더니 그렇지만 나라가 크려면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라며 이야기를 맺었다. 이어서 박정희는 백 교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그 독일 경제가 성공한 것을 두고 라인강의 기적이라는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지금 총리이신 에르하르트의 경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서독 부흥기에 서독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배경훈 교수는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더니 메모를 해갔다. 질문은 서너 차례 계속됐다. 사회적 시장 경제가 뭡니까? 서독의 기간 산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내에서 배경훈 교수로부터 경제학 공부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백 교수에게 앞으로 제 경제 고문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다. 박정희는 서독 방문 후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배경훈 교수를 대통령 경제 고문으로 활용한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이동원은 기자에게 이런 회고담을 들려주었다. 서독 방문이 결정된 다음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뭐니 해도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국입니다. 그래서 각하, 기왕 유럽에 가시는 길인데 이번 기회에 영국과 프랑스도 한번 들러 구경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주선해볼까요? 라고 권했죠.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우리나라가 급한데 관광할 시간이 어딨어. 일하기 위해 배우러 가는데 라며 거절하시는 겁니다. 백 교수와 이야기를 끝낸 박정희는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이우락 비서실장과 박상길 공보비서관을 불러 본 공항에 도착해서 가질 기자회견문에 대해 의논했다. 문구를 조정할 땐 독일어에 능통한 배경훈 교수에게 너무 강한 어감이 아닐까 하며 묻기도 했다.